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매출 상승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마케터의 친절한 민영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스타그램의 콘텐츠 노출 늘리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아마 이 시리즈로 여러 개의 영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콘텐츠 노출 늘리기가 뭐냐?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 인스타그램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이 컨텐츠에 대한 노출을 늘리시는 거예요. 자, 노출이 뭐냐?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시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게시물을 보는 사람들을 늘려야 한다라는 핵심이야. 여러분들의 게시물을 올리는데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팔로워가 늘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인스타그램을 아무리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리는 게시물을 새롭게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첫 만남을 늘리는 거예요. 첫 만남의 기회를 계속 늘리자. 콘텐츠의 노출량, 콘텐츠의 신규 노출량을 계속적으로 늘리자.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 그다음 두 번째. 그래야지만 그중에서 우리 게시물을 본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중에서 이제 팔로워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은 대부분 여기서부터만 생각을 하죠. '어떻게 팔로워를 늘리지? 어떻게 팔로워를 늘리지?'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당연히 팔로워 늘리기 위한 얘기도 다음에 계속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팔로워 늘리는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 자, 어떻게 하면 참여를 늘릴 것인가. 이 참여에 대한 얘기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마 계속적으로 제가 드릴 것 같아요. 네. 참여를 좀 늘리는 방법, 참여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 또 산을 넘어야 돼요. 이 산을 넘고 나면 결론, 결국엔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고객을 만들 것인가죠. 팔로워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고객이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배워보실 거고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콘텐츠 노출 늘리기에 대한 내용 한번 좀 얘기를 드려 볼게요. 자, 그럼 콘텐츠 노출을 왜 늘려야 되냐? 콘텐츠를 처음 보는 사람을, 내 콘텐츠를 처음 보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인제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을 신규 유입자라고 인제 표현을 하겠죠. 신규 유입자가 있어야지만 팔로워가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팔로워가 늘어나야지 매출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팔로워가 멈춰 있으면 판매도 멈춰지겠죠, 인스타그램 안에서는. 그래서 노출이 늘어나야 그중에서 팔로워가 늘어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대표님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 게시물을 올리면 사람들은 이 게시물을 인스타그램 안에서 어디서 볼까요? 어디서 볼까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항상 많이 인제 얘기하시는 게 인스타그램 홈에서 봐요." 요렇게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인제 홈 외에 또 다른 여러 공간도 있다. 요 얘기에 대해서 사실은 앞전에 저희가 인사이트 보는 거에 대한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고거는 제가 요 위에 링크를 같이 좀 연결을 좀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고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요 보고 나서 요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인스타그램 홈에서 우리가 배달받아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열면 밑에 홈 옆에 그 돋보기 모양 메뉴 있잖아요. 돋보기 모양 메뉴 들어가면 랜덤으로 콘텐츠가 쫙 보이죠. 거기를 저희가 탐색 탭이라고 하죠. 그 탐색 탭에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처음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시태그 검색 많이 하시죠? 인스타그램에서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 검색해서 해시태그로 검색해서 콘텐츠 찾아보시는 거. 그다음 릴스도 많이 보시죠. 릴스 조회수 엄청 높잖아요. 릴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그다음 광고 콘텐츠도 저희가 만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자, 그리고 평소에 우리 대표님들 인스타그램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좋아요 댓글 남겨주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도 그 좋아요 댓글 눌러서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넘어가죠. 프로필로 넘어가서 또 게시물을 살펴보기도 하죠. 그래서 좋아요 댓글에서 넘어와서 계정 프로필로 갔다가 게시물을 본다. 네, 그렇게 보신다. 이것도 하나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게시물을 올리면 이렇게 여러 공간에서 내 게시물을 볼 수 있구나.' 각각의 수치를 내가 높이도록 노력을 하면 게시물의 노출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걸 다 모두 다 하라 그러면 너무 힘드시니까 이 중에서 대표님들은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할 것인가, 더 신경을 쓸 것인가, 대표님만이 편하신 걸로, 대표님이 편하신 걸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 나는 릴스가 좀 잘 먹힌다. 잘한다. 좋다.' 그럼 릴스 쪽으로 노출량을 계속 늘리도록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나는 다른 건 못하겠네. 광고를 좀 열심히 할래. 돈 쓸래. 그러면 광고를 열심히 해야죠. 광고 효율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이쪽으로 이제 파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다른 건 다 못해도 난 소통하는 게 제일 재밌어. 그러면 소통에 힘을 많이 써야죠. 이렇게 대표님이 어디에 주력할 건지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면 선택할 수가 있겠죠. 선택해서 이제 집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영상부터는 오늘 영상부터는 요거 하나하나씩 인제 하나하나 따로따로 알아볼지 우선은 뭐 시간이 되면 같이 알아볼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인스타그램 홈에서 받아본다. 요 얘기를 좀 더 드려 볼게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열면 여기 홈 메뉴를 보는 거죠, 홈. 자 홈을 열면 이렇게 게시물이 나한테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배달이. 누구의 게시물이 배달이 돼요? 우리 대표님이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게시물. 팔로우는 한마디로 구독이죠. 네, 팔로우는 한마디로 구독입니다. 그래서 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의 게시물을 우리는 홈에서 배달받아 보고 있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하나 또 이제 질문을 드려 볼게요. 대표님의 팔로워가 있으시잖아요. 대표님의 인제 팔로워가 대표님의 게시물을 배달받아 보고 있잖아요. 자 대표님의 팔로워 모두가 대표님의 게시물을 받아보고 있나요? 대표님의 팔로워가 지금 예를 들어 10,000명이에요. 10,000명 너무 많은가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자 1,000명이라고 해 볼게요. 대표님의 팔로워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1,000명이 모두가 다 이 홈에서 대표님의 게시물을 받아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저도 사실은 지금 제가 팔로잉하고 있는 사람이 뭐 한 3,000명 돼요. 3,000명을 제가 팔로잉하고 있어요. 팔로잉, 팔로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000명의 콘텐츠를 제가 다 여기서 받아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의 게시물이 나에게 먼저 배달되는 것일까? 누구의 게시물을 우리는 먼저 받아보고 있는 걸까? 대표님 인스타그램 홈 한번 열어보세요. 열었을 때 누구의 게시물이 지금 먼저 떠요? 대체로 지인분들이 많이 뜰 거예요. 진짜 친한 지인분들, 뭐 친구라든지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 있죠. 왜냐? 대표님이 평소에 그분한테 좋아요 댓글을 많이 해 줬죠. 아무 생각 없이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쉽게 좋아요 댓글 우리가 많이 남겨준 거의 이제 내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나한테 먼저 뜬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댓글을 많이 남겨주면 '아 그 사람이 나한테 먼저 뜨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인기 있는 뭐 여기선 제가 인기라고 그냥 편하게 썼는데 인기 있는 게시물이 먼저 떠요. 인기 있는 게시물, 반응 좋은 게시물. 인스타그램에서는 반응 또는 참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때에 따라서 참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반응, 참여는 뭐예요?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 이 4종 세트가 있죠. 네. 좋아요, 댓글, 저장, 공유를 많이 받은 게시물 있죠. 상대적으로. 그런 게시물이 먼저 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홈을 열었는데 '이거 평소에 내가 보던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게시물이 나한테 왜 떴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때 인제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인제 관심을 좀 보여서 그 주제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평소에는 뭐 운동화 사진에 좋아요를 한 번도 안 눌렀어요. 운동화에 대한 콘텐츠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쩌다가 운동화 광고를 한번 보고 뭐 운동화 광고에 좋아요를 한번 눌렀어요.
그럼 그다음부터 운동과 관련된 콘텐츠가 나한테 계속 뜨죠. 그러니까 관심사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추천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인제 그게 아니라 '어 뭐야?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긴 한데 내가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 아니고 생뚱맞게 떴네? 이 사람 게시물이 나한테 왜 떴지?'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서 가 봅니다. 가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계정에 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에 올린 콘텐츠보다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받은 게시물이 저의 홈에 떠요. 나에게 배달이 된다. 그래서 평소보다 인기 있는 게시물. 인기 있는 게시물인 거죠, 한마디로. 평소보다 인기 있는 게시물이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반대로 내가 올린 게시물이 나의 팔로워에게 먼저 배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우리 인제 대표님들 우리는 인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게시물을 열심히 올리는데 내 팔로워가 1,000 명이 안 보고 있었어. 인제 이 사실에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자 그럼 인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올린 게시물을 우리 팔로워들이 먼저 받아보게 할까? 배달 받아보게 할까? 자 핵심은 요거죠. 요게 한 줄이 사실 답입니다. 참여하게 만드셔야 돼요. 대표님이 게시물을 올렸을 때 대표님의 게시물에 사람들이 좋아요, 댓글을 하게 하면 돼요. 좋아요, 댓글을 남기게 만들자. 근데 어떻게? 어떻게? 잘 모르거든요. 다들 대부분 잘 모르세요. 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대표님이 먼저 하세요. 먼저 가셔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적극적으로.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어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돼요. 진정성 있는 소통. 제가 항상 수업 때 하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가 댓글 이런 댓글 다시는 거. "사진이 너무 좋네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거의 그 영혼 없는 댓글 3종 세트예요. "사진이 너무 좋네요.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인제 사진을 다 인제 좋은 잘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 너무 좋네요." 자 영혼 없는 댓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시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소통에 대한 얘기 또 뒤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소통만 잘해도요. 좋아요 댓글이 쭉쭉쭉쭉 늘어나요.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 예 기브앤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꼭 좀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다음 단톡방 품앗이 활동 굉장히 많이 하죠. 워낙 인제 또 코로나 시기였고 밖에 못 다니고 하다 보니 인제 단톡방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단톡방에서 품앗이 활동 서로 뭐 좋아요 댓글을 주고받는 활동들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단톡방에 들어가 버리시면 간혹 너무 좀 약간 기계적인 댓글을 남기시긴 해요. 이 영혼 없는 댓글.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고받자 그냥. 그러면서 "아 사진이 너무 좋네요. 잘 보고 갑니다." 이런 댓글이 이제 남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 품앗이 활동을 하시더라도 서로서로 진정성 있는 댓글을 주고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서로의 인제 어 그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분들끼리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친절한 마케터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남겨드릴게요. 댓글 남겨드리면 되려나? 아무튼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질문을 해보세요. 게시글을 올릴 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은 답변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그래서 질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인제 좀 제일 많이 인제 제가 추천드렸던 질문은 뭐 A or B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면 답변을 잘 못해요. 그래서 A가 좋으세요? B가 좋으세요? 이 A, B는 뭐예요? 우리 대표님들 하시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아이템. 비즈니스와 관련된 아이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야기로 A, B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 주신 분 중에 선정하셔서 선물을 드립니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로 연결하실 수도 있어요. 이벤트는 당연히 참여율이 높아요. 네, 참여율 높은 최고의 게시물은 당연히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유하고 싶은 게시물을 만들자. 원래 인제 그 참여, 반응, 그 4종 세트가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이잖아요. 좋아요, 댓글에 대한 얘기를 쪼끔 했고, 이번엔 인제 공유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게시물. 공유는요, 게시물을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거 너도 봐." 하고 친구에게, 뭐 연인에게, 지인에게 공유하는 거죠. "야 이거 좀 너도 봐 봐. 우와." 이러면서. 뭐 근데 인제 앞에 설명한 뭐 이벤트 같은 거 하실 때 친구를 뭐 "소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환도 많이 시켜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소환을 해 버리면 또 친구를 한번 언급하면서 친구가 와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그다음 사실 공유는 진짜 막 이 콘텐츠에 대한 공감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공감. 그쵸? 공감할 만한 콘텐츠. 이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느낌으로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할 만한 콘텐츠. 근데 좀 딱 떨어지는 정답같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유용한 정보. 예. 유용한 정보를 주는 콘텐츠는 당연히 저장수가 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테스트를 해 봤어요. 정보를 주는 콘텐츠를 올려보면 확실히 저장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어 이거 다음에 또 봐야지.' 하고 저장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잔뜩 꽉꽉 담아 주시면 저장수가 올라간다. 대표님들이 제일 쉽게 저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보성 콘텐츠를 만드시는 거. 저장 얘기를 제가 같이 드려 버렸네요. 아 그쵸. 아무튼 이어서 그냥 할게요. 예. 여기 저장, 공유, 저장. 아 이 정보도 인제 많이 공유한다 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네요. 그쵸? 아무튼 저장하고 싶은 게시물을 만들자. 마지막에. 네 요것도 공감, 정보, 그다음에 뭐 유머, 재밌는 거. 사실 이게 유머 콘텐츠는 아무나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대표님들이 제일 쉬운 게 사실은 정보. 제가 항상 수업 때 정보성 콘텐츠를 많이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성 콘텐츠를 일 주일에 하나 정도 아니면 뭐 한 2개 정도 이렇게 만들려고 좀 노력해 보시는 것들 많이 추천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끝난 것 같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콘텐츠 노출 늘리기 또 두 번째 파트 시간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